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중개실무입니다. 238페이지. 법령 부분이 70%, 실무가 30%, 1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올해부터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이 종전에는 실무였는데 법령으로 포함시켜서 약 10문제 정도가 이제 남은 부분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앞에 실무 총칙 부분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238페이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240페이지까지는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40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240페이지 거래계약의 체결이란 계약서 작성, 중도금, 잔금 지급, 등기 서류의 인도, 인수 행위를 거래계약 체결이라 한다 했는데 틀렸죠. 거래계약 체결이란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거래계약 체결이라고 하죠. 중도금, 잔금 지급하는 거, 인도, 인수행위, 이런 인도, 인수행위는 이행 업무는 계약 체결,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성립합니다. 240페이지,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이런 내용들은 지금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딱히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2번 같은 게 딱 그러나 28번 시험을 봐가지고 2번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2번을 보면은 부동산 중개의 3요소는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습니다. 중개 사무소 이런 것들은 3요소가 아니죠. 시험에 2번 출제됐었고요. 3번 중개와 도급은 모두 일을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도급은 일의 완성 후에 하자 여부에 따라 그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중개와 구별된다. 예,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도급, 인치, 현상광고 이런 것들은 민법의 전형 계약이지만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민법입니다. 오히려 민법보다 더 어렵게 출제됐죠. 민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전형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 범위잖아요.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5번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중개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의 체결 시점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 완성까지의 개업공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업무 일체를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2번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이행 업무도 중개실무에 포함된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만 중개업무고 이행 업무는 중개실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의 판례는 이행 업무도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확정일자 받아주는 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된다.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의뢰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확정일자를 안 받아가지고 경매가 넘어간 사건에 있어서 배당을 못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중개 업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행 업무는 중개실무가 아니고요. 따라서 사무소 이전 신고 이런 것도 중개실무가 아닙니다. 중개실무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계약 성립될 때까지 일체 업무가 중개실무입니다. 4번 확인 설명은 중개실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도 계약 성립되기 전이니까
중개 실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242페이지부터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중개 실무 및 접수 처리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거의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 수집 방법, 직접 수집, 간접 수집 있는데 역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제3자가 개입되면 간접 수집입니다. 동창회에 참석해서 동창으로부터 한 명을 소개받았다면 간접 수집이고 동창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았다면 직접 수집 방법이 되겠죠. 243 부동산 경기와 리스팅 확보 역시 시험에 이건 학개론 시험에 오히려 출제될 수 있겠죠. 하향시장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 때는 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살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고요. 상향시장일 때에는 오히려 살 사람이 많죠. 매수인이. 이런 경우에는 매도 물건이나 임대 물건 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안정시장에는 매수인, 매도인 모두 다 많이 확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 제2절 중개계약도 시험에는 딱 한 번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2번에 보니까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양가로 1번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2번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요.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 즉 중개보수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의뢰인이 중개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를 다해야 되는 게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위임계약과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며 무명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비전형,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는 계약입니다. 비전형,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 계약이라고 한다. 무명계약, 무명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무명계약도 역시 비전형계약하고 마찬가지로 무명,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법, 법전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은 민법, 법전에 없는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개계약을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개계약을 봤고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중개계약의 종류 3번 중개계약의 종류를 보면 이 중개계약의 종류가 과거에는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역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7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 양가로 2번 독점 중개, 양가로 3번 전속, 양가로 4번 246페이지 공동 중개, 그 다음에 247페이지 순가 중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을 떠나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중개계약의 종류, 중개계약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또는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중개계약 또는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독점 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속 중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 중개가 있습니다. 공동 중개, 공동 중개, 그 다음에 단독 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가 중개, 순가, 정가, 정률,
정률 중개가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합니다. 여러 군데 내놓습니다.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 한 명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부동산에 중개사무소에 가서 여러 군데 다 내놓죠. 5군데, 6군데 다 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개업공개사들이 서로 먼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오픈 리스팅은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다. 독점 중개는 뭐냐 하면 그러면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중개업소에는 보면 금매,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전망 굿 이런 것만 적어놨습니다. 광고를. 그런데 이 선진국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나라 독점 중개를 하는 선진국들은 거의 독점 중개입니다. 매도인 연락처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그 모니터 화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를 안 주려고 할 겁니다. 독점은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는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처음에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계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는 독점 중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한다는 점에서는 독점과 동일합니다. 다만 독점하고 다른 점은 독점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소요된 비용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비용도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게 독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반 독점 전속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중개, 단독중개가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 개입되면 공동이고요. 혼자서 하면 단독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앞으로 단독중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공동중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단독중개하면 양쪽에 다 받습니다. 중개보수가 만약 100만 원이면 단독중개를 하면 매도인에게 100만 원, 매수인에게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중개를 하면 한쪽밖에 못 받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단독중개하면 양쪽 다 해서 2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공동중개하면은 1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그 대신에 3건, 4건 할 수 있어요. 공동중개면. 왜냐하면 먼저 거래계약 성사시킨 사람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 건이라도 해야 되니까 공동중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보면은 경기도 군포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연락이 왔더라고. 지금 당장 그 대리미 편한 세상 아파트 살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가면 공동중개 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에 물어볼 가능성이 많죠. 한다고 하면 비록 중개보수를 한쪽밖에 못 받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거부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반밖에 못 받지만 즉 한쪽만 받을 수 있지만 빨리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또 이 공동중개는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동중개와 단독중개는 개업공개사의
숫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순가, 정가, 정률 중개는 중개보수의 지급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순가는 자 10억만 입금시켜 주십시오. 더 받는 것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순가 중개계약이고요. 정가는 한 건 하면 10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정가고요. 정률은 일정한 퍼센트, 0.9% 이렇게 지급하는 게 정률 중개인데 이 순가 중개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죠. 입금가, 인정자금, 혈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로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계약인데 이 순가 중개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입니다. 받기로 약속만 해도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247페이지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로 적으면 분쟁이 생기지 않고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중개계약을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지금 현실은. 자, 그 다음에 248페이지 중개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이거는 따로 우리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서식에 있으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1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입니다.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입니다. 252페이지에 있는 계약서가 일반 중개계약서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인데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내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들 사이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하고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뭘 기재한 것?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청할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고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게 전속 중개계약서와 똑같다. 앞에 법령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자, 다시 그러면 254페이지 전속 중개계약도 역시 255페이지 서식에 보면 1, 2, 3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1번, 2번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이 일반 중개계약서와 다를 뿐이고요. 나머지 기재사항은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256페이지에 보면은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권리 이전용하고 권리 취득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하고 체결할 수도 있고 이전하려는 의뢰인하고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256페이지에 보면 권리 이전용,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용에는 보면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 보니까 지금은 생년월일만 있죠.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였는데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중개, 의뢰 금액이 있습니다. 의뢰 금액. 그 다음에 권리취득용, 매수, 임차. 권리취득용은 희망 물건의 종류, 그 다음에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 조건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 의뢰 금액을 의뢰 금액이 있는데 중개 의뢰 금액, 의뢰 금액이라는 표현 쓰는 게 의뢰 금액,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실제 거래 금액이라는 표현 쓰는 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구분해 보면요. 자, 의뢰 금액은 첫 번째 중개 의뢰 금액은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의 기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 기재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나 예정 가액, 가격 같은 말입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 의뢰 금액은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라는 건 뭐예요? 부를 호자, 가격 가자, 받고 싶은 금액, 받고 싶은 금액이 의뢰 금액입니다. 호가,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게 호가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5번이 있는데 첫 번째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이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의 중개 보수입니다.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금액 또는 거래 가격입니다. 자,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사항,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는 전부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자, 실거래 신고해야 되는 게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했죠.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그 다음에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소재지, 실종 중개인 할 때 실이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이것을 실제 거래 가격을 적어야 된다. 실제 거래 가격 또는 실제 금액,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사항, 그 다음에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래 금액,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여기에 금이 바로 계약 금액, 거래 금액 할 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금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금 지급관계 할 때 대가 거래대금, 실제 거래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이다. 이 세 개는 따라서 의뢰 금액, 거래 예정금액, 실제 거래금액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7페이지 보면은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라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했는데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문서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요. 3번 판례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예, 그러나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고 중개는 유상이 원칙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 시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로 중개보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했는데 판례는 배제할 수 없다. 즉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해도 초과 부분 900만 원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개 실무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258페이지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이 있는데 이 조사 확인부터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무상. 자, 확인은 확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확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의뢰인들에게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259페이지 확인 설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이 중에서 세 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의뢰인을 통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세 번째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만 설명하면 된다. X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상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야 되고요. 또 현장 답사만 하면 충분하다. X입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X입니다.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은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이것은 대체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0페이지 맨 밑에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자, 이거 암기해야 될 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게 이 세 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개가 있죠. 특상태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이 5가지를 암기하면은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실종 중개인 기소,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의조한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할 사항은 기권했다. 기권, 가공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암기하면 시험에 2문제가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이 권리관계 중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도 역시 9가지인데 지금 우리 확인 설명할 사항, 기본적 사항을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 사항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있고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가 있는데 모두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관계만 설명하면 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라고 했죠.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확인 설명할 때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할 때도 거래 예정 가격, 확인 설명서에 중개 보수를 적을 때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거래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곱하기 요율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도 거래 예정 가격,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거래 예정 가격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개 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개 보수를 받아도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져서 미리 확인 설명할 때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이 얼마인지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되고요.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됩니다. 시험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출제되는데요.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 입지 환경 조건인데 여기는 환경 조건 따로입니다. 입지 조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입니다. 취득과 관련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조세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지세 같은 경우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취득 관련 조세지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것,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정보 공개해야 되는 것은 특상태, 조건, 공금. 그래서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거 암기하는 거 여기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 그래서 금융계약서 땅,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조한다. 거래계약서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실종, 중개인, 기소가 되겠습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